안녕하세요. 풋볼리스트 조효정입니다. 월드컵 64경기를 모두 예상하고 분석하는 볼리팁의 신들림 프리뷰. 오늘은 조별리그 12일차 12월 2일 0시 그리고 4시에 열리는 4경기를 프리뷰하고 예측해보는 시간입니다. 어느덧 조별리그 3차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조와 F조의 마지막 경기, 일본과 스페인의 경기를 중심으로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저 혼자 분석과 승부 예측을 진행합니다. 일본과 스페인은 12월 2일 새벽 4시 카타르 도하의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격돌을 합니다. 일본과 스페인이 속한 2조는 아직 어느 팀도 16강 진출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죠. 1승 1무 승점 4점으로 조 1위인 스페인은 무승부만 거둬도 16강 진출이 가능하지만 패배할 경우에는 3위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일본은 승리해야 자력으로 16강에 오를 수 있습니다. 무승부를 거두면 코스타리카 독일전 결과를 지켜봐야 하고 패배하면 탈락합니다. 일본 전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대회 일본은 8강 진출을 목표로 참가했는데요. 들쭉날쭉한 성적을 거두면서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 팀입니다. 1차전 도하의 기적을 쓰면서 무려 독일을 잡아냈는데요. 이때만 해도 드디어 전설의 1군으로 8강 도전을 이뤄내는 건가 싶었죠. 그런데 2차전에서는 코스타리카의 덜미를 잡히면서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일본 최근 3경기 포메이션입니다. 기본적으로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세부적으로 보면은 라인업 절반이 바뀌기도 했는데요. 본선 2경기에서는 연이어 후반전에는 아예 3백으로 전형을 바꾸는 변화를 택하기도 했습니다. 핵심 선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외의 선택이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 2차전 후반전 교체 출전한 공격수 아사노 다쿠마를 꼽아봤습니다. 2경기 연속 후반 시작과 함께 스트라이커 마에다 다이젠, 우에다 아야세 자리에 투입이 됐습니다. 전반은 버린 거냐 할 정도로 저조했던 일본의 공격력이 2경기 연속 아사노 투입 이후로 후반전부터는 활기를 좀 띄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차전 독일전에서는 결승골을 넣기도 했죠. 이쯤 되면 3차전 선발로 기용할 것도 같은데 어떻게 활용할지는 모리아스 감독의 선택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 선수는 가마다 다이치 선수를 골라봤습니다. 이 선수는 지난 시즌 소속팀 프랑크푸르트를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이끈 주역이기도 했고요. 당시 팀 내 최다골을 기록했죠. 간결하고 효율적인 플레이로 공격 포인트를 많이 쌓는 유형입니다. 올 시즌에도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벌써 13경기 7골 도움 3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선에서는 근데 사실 활약상이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리아스 감독은 여전히 강력한 신뢰를 보내면서 1, 2차전 모두 가마다를 풀타임을 소화시켰습니다. 3차전에선 신뢰에 부응을 해줘야 될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력 변수를 한번 꼽아봤는데요. 모리아스 감독의 명장병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1차전 독일을 격파하면서 모리아스 감독에 대한 주가가 급상승했죠. 그러나 2차전에서는 갑자기 선발 5명을 교체하는 무리수를 택하면서 경기력이 급격하게 저하가 됐고 결국 코스타리카에 패배했습니다. 이 5명을 교체한 선택이 맞춤 기용을 했다라고 보기엔 경기력이 전반전에 너무 저조했죠. 그리고 독일전 기세를 이어가기 위해서 역전승의 주역을 다시 선발로 내세운 거다 이런 것도 아니었고요. 도안리스 1명 정도밖에 없었죠. 코스타리카를 얕보고 로테이션을 선택했다? 이것도 사실 16강을 확정한 것도 아닌데 말이 안 되는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3차전에서는 순리대로 갈지 또 한번 명장병을 발동해서 새로운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스페인 전력을 다음으로 간단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스페인은 스트라이커 자리 늘 결정력이 문제로 지적됐던 팀입니다. 1차전에선 코스타리카를 상대로 7골을 몰아쳤지만 2차전 독일과의 경기에서는 한 골에 그치면서 또다시 문제가 부각이 됐습니다. 스페인 포메이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4-3-3 전형을 기본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선 1, 2차전에선 라인업 자체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른쪽 풀백만 아스필리쿠에타에서 카르발로 바뀌는 정도였습니다. 핵심 선수를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페드리 선수, 이미 앞선 프리뷰 때도 언급을 했던 핵심 선수인데요. 어린 나이에 스페인 대표팀과 바르셀로나에서 주축 선수로 발돋움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1, 2차전 연이어 선발로 나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전에서는 선발 풀타임을 소화했고 1차전은 이미 점수차가 크게 벌어져 승부가 기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휴식을 취했습니다. 패스면 패스, 드리블이면 드리블, 그리고 수비 가담까지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는 선수이고요. 페드리의 패스만 받아줄 수 있는 공격수만 있으면 스페인은 크게 고민할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공격수가 이 선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 선수로 뽑아본 선수는 알바로 모라타입니다. 스페인의 정통 스트라이커 자원이고요. 하지만 마르코 아센시오 정통 스트라이커가 아닌 자원에게 선발해서 밀렸죠. 그러나 여전히 교체 1순위로 기용이 되고 있습니다. 1차전에서는 교체 투입돼서 7대0 승리의 마침표를 찍는 7번째 득점을 기록을 했고요. 2차전에서는 가장 먼저 교체 투입돼 선제골을 장렬했습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득점이 필요한 순간 가장 먼저 꺼내드는 카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본전에선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지켜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스페인은 현재 부상이나 특별한 전력 변수가 크게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두 팀의 상대 전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페인 기준으로 지금껏 딱 1승을 거두고 있는데요. 한 경기 딱 맞붙어서 결과가 나왔는데 2001년 친선 경기를 통해 맞대결을 펼쳤고 당시에
스페인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다른 세 경기는 강약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조 다른 한 경기부터 살펴보면 코스타리카의 독일의 경기입니다. 두 나라 다 이번 대회에서 한 번씩 망신을 당했죠. 코스타리카는 1차전 스페인에 0대7 참패를 당했고 독일은 한 수 아래로 생각했던 일본에 1대2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코스타리카는 자력 진출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독일에 승리하면 16강으로 갈 수 있습니다. 2차전 일본에 승리한 덕분인데요. 5-4-1 시스템으로 수비에 집중하다 후반 일격을 날렸습니다. 강팀 독일을 상대로도 비슷한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독일은 일본보다 더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겠죠. 베테랑 골키퍼 나바스의 선방 능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은 지난 2차전에서 2연패를 당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교체 투입된 공격수 필크루크의 동점골로 기사회생했습니다. 아직 16강 결과 올라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남아있는데요. 무조건 코스타리카를 꺾고 일본 스페인 경기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입장입니다. 경우의 수 전제 조건은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스타리카전 승리가 될 텐데 그래서 결국 더욱 공격적으로 나서야 되는 상황. 어쨌든 골을 넣어야 이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만약 승리한다고 해도 골득실 다득점에서 승부가 갈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공격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점이 오히려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F조로 넘어가겠습니다. F조 상황을 간단히 정리하면 2연패를 당한 캐나다는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크로아티아와 모로코가 나란히 승점 4점인데 골득실에서 갈려서 크로아티아가 1위, 모로코가 2위입니다. 벨기에가 승점 3점 그리고 4위로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모로코가 조금 유리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동기부여를 잃은 캐나다와 격돌을 하는데 비기기만 해도 16강 진출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2차전에서 피파 랭킹 2위 벨기에를 잡아 기세도 오른 상태죠. 2차전 국가까지 부르고 상대 선수들과 악수까지 하고 나서 부상으로 갑자기 교체된 분우 골키퍼의 출전 여부가 변수가 될 수 있을 텐데요. 분우 대신 나온 무니르 에카주이 골키퍼가 벨기에전에서 준수한 활약을 펼쳐서 큰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벨기에와 크로아티아의 맞대결은 치열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특히 벨기에는 승리가 절실합니다. 비교도 올라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있지만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황금세대 전성기가 끝난 것이 체감이 되는 대회인데요. 성적이 나오지 않다 보니 불화설 등 잡음도 있습니다. 그래도 루카쿠도 2차전을 통해 부상에서 복귀했고 더브라이너나 아자르 등 한방이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저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크로아티아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죠. 비기기만 해도 16강에 오를 수 있습니다. 큰 전력 누수도 없는 상태이고요. 오히려 급한 건 상대이기 때문에 모드리치, 브로조비치, 코바치치로 구성된 중원이 노련하고 여유 있게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승부 예측 시간입니다. 지금 어떻게 승부 예측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대 스페인은 4명 모두 스페인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아무리 일본이 독일전 승리를 거뒀다고 했지만 스페인이 이번 대회에서 전력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일본이 기적을 2번이나 연출한다? 그러면 기적이라고 보긴 어렵겠죠. 아마 전력대로 스페인이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코스타리카 대 독일은 서영욱 해설위원만 무승부를 골랐고요. 나머지 세 기자는 모두 독일의 승리를 골랐습니다. 코스타리카가 2차전 일본의 승리를 거뒀지만 그래도 독일과의 전력 차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캐나다 대 모로코는 또 서영욱 위원만 반대인데요. 서영욱 위원은 모로코의 승리를 예측을 했고 나머지 세 기자는 무승부를 예상했습니다. 제가 무승부를 고른 이유는 캐나다가 이번 경기에 큰 동기부여가 없는 상태죠. 물론 승점을 1점 쌓고 승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래도 이미 16강 진출이 탈락이 확정된 상황이고 모로코에 같은 경우에도 승부만 거둬도 16강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팀 다 크게 무리한 상황은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무승부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크로아티아 대 벨기에입니다. 서영욱 해설위원과 저는 무승부를 골랐고요. 김정용 기자와 윤효영 기자는 크로아티아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벨기에가 앞서서 보여준 경기력이 기대 이하였기 때문에 벨기에의 승리를 예측하기는 어렵겠다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벨기에가 저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무승부까지는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예측을 해봤습니다. 현재까지 적중률입니다. 서영욱 해설위원이 47.2% 그리고 김정용 기자와 윤효영 기자가 36.1%로 동률이 됐고요. 저는 36개 중 12개를 맞춰서 33.3%입니다. 드디어 평균치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음 예측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신들림 프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댓글을 통해 승부 예측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